네, 이번에는 도전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책 42쪽을 펼쳐주세요. 연수하고 준기가 고무차륵과 막대를 이용해서 각기둥과 각불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했다면 고무차륵 대신에 우리도 스티로폼 이용하고 막대 대신에 이쑤시개 이용해서 각기둥과 각불을 직접 만들어 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수와 준기의 활동을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마지막 줄에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보세요. 주어진 정보는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그림으로. 그럼 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정보는 고무차륵이 몇 개? 12개가 있죠. 고무차륵 12개. 그 다음에 긴 막대는 몇 개가 있나요? 긴 막대는 6개. 세 번째, 짧은 막대는 12개가 있네요. 요것이 주어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친구들은 정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기둥 하나와 뿔 하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사각기둥을 하나 정했다. 그 다음에 삼각뿔을 정했다고 하면 요거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뿔이죠. 네, 삼각뿔을 찾을 수 있나 봅시다. 우리가 기둥에서는 규칙을 찾아봤었죠. 어차피 이거는 꼭지점이 되는 거고 고무차륵은 꼭지점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막대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모서리 역할을 하죠. 그러면 꼭지점과 모서리에 대한 규칙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기둥에 대한 규칙을 보면 꼭지점은 몇 개가 있었죠?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였죠. 사각기둥이면 8개, 오각기둥이면 10개 이런 식으로 기둥인 경우에는 꼭지점은 변의 수 곱하기 2였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이 아닌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였죠? 모서리는 위에 4개, 옆에 4개, 밑에 4개.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개였죠. 그러면 이번에 뿔을 한번 살펴볼까요? 뿔인 경우에는 꼭지점이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가 있었고 삼각기둥인 경우에 아래는 밑면의 변의 수만큼 있었죠.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개입니다.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는 옆에 3개, 밑에 3개죠. 그러면 2배네요. 그럼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였습니다. 요 개수를, 요 규칙을 만족하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행히 사각기둥과 삼각뿔은 요 두 가지를 만족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뭐 오각기둥이 될 수도 있고 삼각기둥이 될 수도 있고 오각뿔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이 개수를 만족하는 기둥과 뿔을 각각 하나씩 찾아봅니다. 그러면 43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찾은 각기둥과 각뿔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했는데 친구들과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고무차륵을 꼭지점으로 하고 막대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이 정했던 기둥과 뿔을 이용합니다. 선생님은 사각기둥을 이용했죠. 그러면 표를 하나 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3가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사각기둥, 그 다음에 삼각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꼭지점, 모서리, 면입니다. 그러면 사각기둥은 꼭지점이 2배였으니까 8개가 되네요. 모서리는 3배였죠. 그럼 12개가 될 것이고 면은 2개, 윗면 아랫면에서 2개가 더 많았으니까 6개가 되겠네요. 삼각뿔은 윗면에 위에 각뿔의 꼭지점 1개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삼각뿔이니까 잠시만요. 선생님이 삼각뿔을 사각뿔로 착각했군요. 삼각뿔이니까 각뿔의 꼭지점 1개를 더해서 4개가 되겠네요. 모서리는 옆면의 모서리 3개, 밑면의 모서리 3개, 그래서 6개가 되겠군요. 면은 아랫면이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4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은 2배니까 3 곱하기 2는 6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원래 공식으로 하면 이게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연수는 팔각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팔각기둥이래요.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차륵과 막대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고무차륵인데 고무차륵은 뭘로 쓰였죠? 네, 꼭지점으로 쓰였죠. 그리고 막대는 모서리로 쓰였으니까 결국은 꼭지점과 모서리를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수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팔각이고요. 기둥입니다. 그러면 기둥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무차륵은 꼭지점이었으니까 위에 한번 규칙을 볼까요? 기둥에서 꼭지점은 2배였네요. 그러면 팔각기둥은 밑면의 변의 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8개겠죠. 8개의 2배니까 아마도 16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막대의 수는 모서리네요. 막대는 모서리인데 모서리는 3배네요.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이 되어서 24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기둥과 각뿔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라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각기둥일까 각뿔인가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하나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만약 선생님은 기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이 7개래요. 면은 기둥에서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2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7개라는 거는 밑면의 변이 5개라는 의미죠. 그러면 오각기둥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각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오각기둥은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만큼이 꼭지점이었어요. 그럼 오각기둥이니까 5 곱하기 2는 10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는 기둥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뿔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뿔이라면 면은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이었습니다. 아랫면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7개라는 의미니까 밑면의 변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6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육각뿔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두 번째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꼭지점이 7개래요. 뿔에서는 꼭지점이 맨 위에 있는 각뿔의 꼭지점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변의 개수 더하기 1이 꼭지점이었습니다. 육각뿔이니까 6 더하기 1은 7이 나와야 되는데 7이 맞네요.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모서리가 12개래요. 뿔에서는 모서리는 변을 2번 더한 것만큼이니까 곱하기 2였어요. 그런데 육각뿔이니까 6 곱하기 2를 하니까 12개가 될 텐데 진짜 12개가 맞네요. 일치하네요. 그러면 뿔이 맞았어요. 그럼 무슨 뿔이죠? 밑면의 변이 6개인 육각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사각 기둥을 답으로 하는 문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사각 기둥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면이 몇 개입니다. 꼭지점이 몇 개입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가 몇 개입니다. 어떤 도형일까요? 이렇게 해서 말을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도형을 만들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었죠? 자, 그럼 각자 문제 만들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